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화제 최국권입니다. 오늘 뉴스 화제는 연변축구 관련 특집으로 마련됐습니다. 연변축구팀이 슈퍼리그 진출을 확정짓고明年부터는 중국 축구 1부 리그에서 장백호랑의 위용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됐습니다. 지난 2000년 갑비리그로 강등되고 절강 록성구락부에 매각되는 아픔을 겪은 지 꼭 15년 만에 다시 찾아온 화려한 부활입니다. 올해는 특히 연변 프로축구팀 창단 60주년과 전국 축구 각급 연맹 경기 우승 50주년을 맞는 해로 연변팀의 슈퍼리그 진출이 더 값진 선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변축구의 역사적인 슈퍼리그 진출이 확정되던 지난 10월 18일 무한시 신화로 경기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90분이 모두 흐르고 2015 시즌 중국 축구 갑급리그 제28라운드 무한 주어르 팀과의 경기가 0대0 무승부로 끝나는 주심의 휘슬이 울리자 박대하 감독이 연변 축구구락부 관계자와 감격의 호응을 나눕니다. 경기장은 400여 명 연변 축구 팬들이 일제히 내지르는 환호성으로 가득 찹니다. 승점 58점을 기록하면서 2라운드 합당겨 연변팀의 2016 시즌 슈퍼리그 진출이 확정된 것입니다. 연변! 총차와! 총차! 연변아! 연변 축구팬들의 환호 속에서 감격석에 달려온 연변팀 선수들과 박태하 감독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非常高兴，这一年大家都挺辛苦的，反正也不容易。 축구팬들과 여러 매체에서 인변면에 우리를 성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돼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고 정말 선수들이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뭘로 보상을 해야 될지. 저는 저 선수들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질문도 받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를 선수들이 만들어줬기에 저는 그 선수들한테 대단 어떻게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될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연변의 얼굴이요 전반 중국 조선족의 명함이나 다름없었던 연변축구팀. 그 연변축구팀이 올해로 설립 60돌 중국 프로축구 각급리그 우승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유일한 소수민족 축구팀으로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불사조처럼 활약했던 연변축구팀. 하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당년의 연변팀은 국영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설립됐고 또한 1965년 중국 각급연맹 리그에서 우승의 월계관을 따내는 기염을 토하며 오늘날까지 중국 축구의 한자리를 지켜온 것일까? 연변축구에 휴양했던 역사와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축구 원로들. 현재 이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연길시 소영진에 위치한 연변 사배봉리원.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1955년 당시 길림성 축구팀의 초창기 멤버였던 허명룡 선생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83세 고령이지만 아직도 정정한 허명룡 선생은 길림성 축구팀이 1955년 8월에 설립된 걸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56년부터 전국 축구 각급연맹 경기에 참가한 길림성 축구팀은 초창기 때부터 조선족 특유의 용맹하고 완강한 박투 정신과 남보다 월등한 체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인 반격을 조직해 소문났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길림성대의 주요 특점은 뭐인가 할까? 용감하고 완강하고 그때 말하면 몸을 내분지고 볼 찼거든. 길림성 축구팀이 중국 축구 무대를 놀래운 사실은 1957년 동계훈련을 마친 후
국경을 경과하던 도중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구소련 우즈베크 공화국의 강팀이었던 메논팀이 국제시합차로 중국을 방문해 북경에서 국가 1팀과 시합을 치렀는데 국가팀이 졸전 끝에 형편없이 패했습니다. 당시 국가체육운동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던 하룡 원수는 경기가 끝나자 바람으로 3일 후 메논팀과 계획되어 있던 국가 2팀의 시합을 철수하고 길림성 축구팀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던 길림성 축구팀은 이튿날 시합에 뛰어들었는데 경기를 0대0이란 무승부로 끝내며 국가의 자존심을 크게 세웠습니다. 이겼는데 시합 아주 잘했지. 무슨 영화가 정신상의 그 다음에 대항성적인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 이겼단 말이에요. 둘이 부닥치면 저 짝살이 넘어가지 우리 살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돼서 같이 넘어가고. 따라서 길림성 축구팀은 당시만 해도 지역 축구팀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출국 방문 시합 명령을 국가로부터 배당받은 영광을 지녔다고 합니다. 1958년 초 국가체육운동위원회에서는 특별히 길림성 축구팀의 구소련 중앙아시아 방문 시합을 개최했는데 그번 걸음에서 팀은 도합 6개의 시합을 치러 4승 2무의 성적을 따내 중국 축구계를 들썩게 했습니다. 그 전에 역시 같은 곳에 가서 방문 시합을 치렀다가 전패한 상해팀에 비하면 당시 길림성 축구팀의 성적은 놀라움 그 자체에 비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그 길림자를 말하면 전국에서 거기서 4개 강팀이 한내지 4개. 우리 찰 때 여기 8.1대 허베라고 해. 천지 허베 상해도 아야 되지. 광동 그다음 길림 이게 4개 팀이 웬세였지 뭐 그때. 어쨌든 이 길림대라는 이름만 나가면 다른 데들은 좀 무시한다는 걸 생각하면 이 품격 이지가 강하고 아주 전투력이 강한 이거 무시한단 말이에요. 창단 초창기 길림성 축구팀은 조선족 축구의 특점이었던 공격형 축구를 늘 구사했는데 이는 후에 팀의 품격으로 고착됐습니다. 길림성 축구팀의 활약은 결국 1965년 전국 제2차 운동회 4등, 전국 축구 갑급연맹 경기 우승이라는 값진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내보건대는 확실히 그 특점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가할 적에는 전국에서 평가할 적에 용감하고 완강하고 말이 속도 빠르고 그거밖에 평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전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팀이었습니다. 네, 그날 내 생각에는 수선을 증가하면 대학마다 증가하면 특별한 이런 소질이 있었습니다. 기술 있는 소질 있고 그다음에 속도 빠른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는 슈치라는 거 서머이라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에요. 선수들 확실히 특점 많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사람은 바로 우승 당시 길림성 축구팀의 감독이었던 박만복 선생입니다. 1955년에 국가팀 유니폼을 입은 그는 나라를 대표해 구소련,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를 전전하며 조선족으로서 국가대표팀의 주력으로서 영예를 빛냈습니다. 이후 부상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1962년에 길림성 축구팀의 감독을 맡은 박만복 선생은 팀을 이끌고 1965년 전국축구 갑급연맹 경기에서 7승 2무 2패 합계 16점으로 우승을 일궈내고 뛰어난 시합 품격으로 당시 우승컵과 동등시하던 체육도덕 품격상까지 받은 쌍풍작을 당했습니다. 65년도 우승하실 때 그때 감독이었었죠. 예. 그때 그 기억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기억이라는 게 뭐 별게 없습니다. 훈련을 대단히 세게 해야 되니까. 나는 그때 그 훈련이 극한이지. 하루에 그 훈련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그때? 그때 하루에 이제
일주일에 운동량이 있거든. 일주일에 안패가 내가 많이 시킬지 7,000배달 시켰지. 1990년대 초 연변 축구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연변 축구가 직업화의 길로 들어선 후 연변팀의 감독을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맡았던 감독인 리호우는 지난 1993년도 전국 제7기 운동회 때부터 길림팀을 이끌고 전면 공격, 전면 방어의 토털 사커의 새로운 바람을 중국 축구 무대에 불러일으켜 크게 소문났습니다. 당시 노장 선수들인 고종훈, 최광길, 방근섭, 김광조 등이 상당한 축구 자질을 갖추고 있었고 신진들인 리시봉, 김영수, 황용 등 젊은 선수들의 자질도 뛰어났습니다. 여기에 토털 사커의 새로운 관리 방법을 도입하니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팀보다도 공수 전환 속도가 엄청 빨랐습니다. 그래서 실력상에서는 뭐 다른 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국부에서의 인원상에서는 항상 우세를 점하기 때문에 다른 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요건을 갖췄더라 했습니다. 1994년도에 중국 축구 프로리그가 시작되면서 길림 삼성팀으로 이름을 바꾼 연변팀은 이듬해 연변 현대팀이란 이름으로 가베이 리그 경기에 참가해 흑마의 본색을 나타냈습니다. 축구의 고향 연변의 축구 열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연변 축구팀은 97년도에는 연변 오동팀이란 이름으로 전국 축구 가베이 리그에 참가하여 강팀들을 상대로 출중한 경기를 펼쳐 최종 4강이라는 좋은 성적을 따내며 거물 사냥꾼의 위상을 전국에 떨쳤습니다. 당시 북경이나 상해, 대령과 같은 대도시의 1인당 GDP와 연변의 1인당 GDP를 비교할 때 수십 배의 차이로 엄청났고 구락부 규모를 따져도 차이가 엄청났지만 단지 돈만 있으면 축구를 잘한다는 편견을 여지없이 깨뜨리면서 연변 오동팀은 승승장구를 거듭했습니다. 당시 연변팀의 감독을 맡았던 한국적 최은택 교수는 과학적인 훈련과 출중한 전술구사를 바탕으로 연변 오동팀을 전국에서 주목하는 강팀으로 만들었고 중국 조선족 축구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전국 여러 매체에서 대서특필하는 뉴스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글쎄 저는 제가 중국에 와가지고 축구 지도 생활을 짧은 기간 했지만은 연변 계시는 우리 축구 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중국에 계시는 분들이 참 축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시고 또 저를 정말 너무 환영해주고 그래서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지금 지경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심판의 오십으로 인해 연변 오동팀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놓치거나 역전패를 당하는 경기가 부수했습니다. 특히 1998 시즌 중국 축구 갑 A리그 제17라운드 전이환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정으로 역전패를 당한 일은 연변 축구 팬들에게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스포츠 채널 축구의 밤 프로에서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确是金青用胸部把球顶出了禁区，而此刻王彦春的跑位恰到好处，他从正面目击了金青解围动作的全过程。正是凭借着这一个点球，前卫环岛队才将场上的比分扳平，并且在最后时刻依靠韩金明的进球以2-1战胜了2年来他们从未战胜过的延边敖东队。在这场比赛里，延边敖东队的黄庆良还被出示了2张黄牌，而另一位延边敖东队的工作人员则被主裁判王彦春请出了替补席。在新闻界眼里，这是一场充满争执的比赛。比赛结束之后，我们的现场记者拍到了这样一组画面：延边敖东队的老将高仲勋在返回休息室时，忍不住对录像机说了一声：“中国足球没戏了。” 1998년에 11위로 시즌을 마감한 연변 오동팀은
이듬해에는 8위를 기록했지만 2000년에는 승전 17점만을 기록하는 데 그치며 끝내 강등하면서 7년간의 파란만장한 가베이리그 여정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변 축구 팬들을 더욱 분노하고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연변 축구팀이 절강 녹성 구락부에 매각된 일입니다. 2000년 11월 23일 연변 축구 구락부와 절강 녹성 축구 구락부는 북경에서 원 5동팀과 갑비 출전 자격을 2,500만 원의 가격으로 절강 녹성 부동산 개발 유관 회사에 매각할 때 관한 협의서에 조인합니다. 하지만 연변팀이 매각된 후에도 연변 축구의 재기를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호운 감독은 당시 연변 체육계 지도부의 연변 청소년 축구팀 창단과 을금리그 경기 참가가 연변 축구를 중국 축구 무대에 남아있게 한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결책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연변 2팀과 3팀의 선수들로 구성된 연변 청소년 축구팀은 경제 상황이 어려워 비행기도 못하고 조선 청진에서 기차로 평양까지 움직이면서 해외 강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조선에서 1년간의 봉폐식 훈련을 마치고 1999년 10월 말에 돌아온 연변 청소년 축구팀은 2001년도부터 연변팀으로 명명되어 을금리그 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창단과 함께 성장한 선수들이 바로 윤광, 문호일, 한청송, 한광화 등 선수들이었습니다. 연변축구 특유의 완강한 투지와 뛰어난 기전술을 계승하고 있던 당시의 연변팀은 을금 무대에서 거의 적수가 없다시피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기존의 이광호, 현춘호, 졸라 등 선수들이 건재하고 문호일, 정김구, 배용문 등 신진들이 포진한 연변팀은 막강한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을금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我们赢，我高兴，我们非常好，今天比赛赢，高兴，完了。 그리고 2004년 무적수들을 차례로 꺾고 진출한 운남 여강팀과의 결승전에서 연변팀은 7대1의 대승을 거두면서 드디어 갑금리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 연변대지가 들끓었습니다. 올해는 을금팀에 온 목적에는 꼭 올라가려고 왔는데 목적 이루니 소원이 이뤘으니까 매우 기쁩니다. 2005년 연변팀의 환희와 눈물로 얼룩진 험난한 갑금리그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자금 부족에 늘 발이 묶이면서 중립권을 전전하면서도 연변 축구의 기계를 잃지 않았던 연변팀은 2009 시즌에는 리그 3위에까지 도약했지만 2010 시즌부터는 자체의 품격을 상실하고 졸전을 거듭하면서 해마다 갑금리그 잔류를 위해 싸우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다시 을금리그로의 강등이 결정됐다가 다른 팀의 퇴출로 어부지리로 참가한 올 갑금리그에서는 박태가 돌풍에 힘입어 결국 슈퍼리그 진출이라는 연변축구의 오랜 수건을 이룬 것입니다. 연변축구 화이팅! 화이팅! 연변축구 화이팅! 화이팅! 연변축구는 장장 60년간 파란만장한 세월을 격동과 환희, 눈물로 채워오면서 50여 명의 축구건장, 국가팀 선수들을 배출해 명실공한 축구의 고향으로 그 명성을 만방에 떨쳐왔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15년 만에 이루어진 슈퍼리그 진출. 하지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시는 좌절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후비인재 양성의 모를 받고 연변축구의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동시에 포만된 자신감으로 장백호랑의 위용을 드러내며 중국 축구 무대를 호령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된 뉴스와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